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윤입니다. 네, 오늘은 김은경 가족의 의문사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네요. 네네. 네, 이 K 우먼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아시아경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쓴 말로 보면 네, 김은경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이 K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코리아가 아니고 킬러 같다는 거죠. 아, 킬러 킬러 우먼, 우먼 아닌가. 자객 뭐 이런 거. 예, 네, 예. 그 자기 남편도 그렇게 자살했는지 자살 당했는지 그 시부모 시어머니 저 시아버지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뭐 극단히 선택을 했다는데 이상하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거는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아닙니다만은 이재명하고 너무나도 얼굴이 닮았대요. 네, 너무 닮았어요. 눈이 특히. 네, 눈도 그렇고 뭐 얼굴 전체적인 흐름이 네. 너무 닮아서 오누이라고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닮았는데 네. 아마 생각이나 이런 삶이 네. 그런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자,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기 그 상소 포기각석, 네. 그 다음에 시부상에 대한 이거 부고 네. 이것이 이제 뭔가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저 남편이 죽은 그 해가 네, 때가 굉장히 이상해요. 네. 저도 뭐 시간 강사를 약간 하긴 했지만 시간 강사들의 이게 꿈 같은 일이 교수 임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수십만 명의 그 박사 실업자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 김은경이 그 1996년도에 법학사 학위를 받았고 귀국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임용이 됐으니까 네. 10년 동안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한 거죠. 예, 강사를 했죠. 네. 강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 딱 고 임용되기 직전 두 달 전에 남편이 자살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가 이 교수 임용과 관련된 뭔가가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고 네. 김은경이 남편을 격분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 있죠. 뭐 사람 죽이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거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렸다. 네. 이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어디 보니까 이 양반이 65년생이라 하더라고요. 네. 65년생이면 되게 84학번이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보면은 삼수를 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성격 형성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검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짱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 이게 뭐 이상하지 않느냐? 네. 자살한 거냐, 자살 당한 거냐? 때밀려 가지고 뭐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검을 저기 아내인 김은경이가 이제 부검을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물론 너무나 사랑하면 죽은 시신이지만 손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때 되면 정황상으로 보면 김은경은 자기 남편에 대해 이미 애정이 끝난 것 같아요. 예. 이때쯤 되면.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면 뭡니까? 죽음의 은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신우이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호저녁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랬는데 가족들은 다른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은 김은경은 필요 없다. 강하게 거부를 했다. 예.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베개에 누웠다가 뭐 사랑한다고 했다가 뭐 저기 들어가더니 갑자기 이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다 갑자기 펑소리가 났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말이 서로 다른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거기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말이 재미난 게 있어요. 죽은 자가 말할 때. 네. 그래서 법의학이 밝혀낸다는 거죠. 네. 살아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죽은 사람은 오직 진실만 말한다. 네. 이게 법의학자의 말인데 네. 이거를 끝까지 부검을 거부했다가는 거는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 10년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시간 강사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시간 강사일 때 오히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교수되기위해서 그렇죠. 논문도 엄청나게 만들죠.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야 교수가 되니까요. 예. 네네. 그런데 이 김은경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거 검색을 쭉 해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논문이. 그래서 2006년도에 임용을 받았으면 2005년까지 거기서 이제 되게 앞에서 5년 또는 3년 이렇거든요. 이 심사 기준이. 네. 그런데 논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임용이 됐을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2000년도, 뭐 2003년도, 2004년도 그리고 쭉 비어있다 2007년도. 네. 그러니까 이 교수 임용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논문 3편 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어떻게 채용됐을까? 예.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데 60세 이 말은 아마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60세 되면 이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했을까? 이것이 수상쩍다는 거죠. 왜 60세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뒤에 이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이제 보여진 편지가 그 신우이의 그 블로그를 보면 이 시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주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거를 그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6년에 기국을 했으니까 네. 96년 이전에 쓰여진 편지죠. 그럼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물론 뭐 이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친정 엄마 이런 편지야 그렇게 하겠지만 시아버지 별로 사이가 안 편지를? 좋았던 별로 사이도 안 좋았던 시아버지 편지를 27년 동안 보관해놨다. 이건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혹시 뭐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많이 지적된 얘기인데 이 편지를 밝혔지만 이 편지에는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 살아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이제 처신할 때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그것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말 조심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톡을 아들이 이제 이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죠. 거기에 이제 회식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크게 났다. 완주에 순천간 사고가 크게 났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북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은경이.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드려봐라. 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니, 느닷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하죠. 너무 급하면은 그러게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 건데. 이게 뭔가 아리바이를 위해서 아니면 염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염탐, 뭐 할아버지 괜찮은지 한번 내가 직접 전화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예,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이럴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하면은 카톡도 이게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네. 오래전에 2020년 2월 17일이니까 벌써 몇 달입니까? 3년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년 6개월 전에 카톡을 보관하고 이게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지금까지 보관이 돼 있을까? 이것도 그러네요. 네. 대개는 앞에 것들을 사라지잖아요, 많이. 예.
그리고 많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이것만 딱 남아있다가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이걸 캡처하면 떴다는 거죠 이미. 예. 그래서 캡처를 해가지고 보관해 다시 놨다는 거죠. 뭐 써먹을 네네. 때가 있다 이렇게 보관. 네네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뭐 의심이야 뭐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런데 이제 장남은 이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각서도 했다. 네. 포기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상속 포기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재산 상속 포기도 있고 채무까지도 상속 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채무 상속 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전주지방법원에 이거를 김은경이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아마 자기 아들내미들일 겁니다. 네. 거기 92년 그다음에 뭐 얼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속 포기는 본인과 아들들이 상속 포기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23년 3월 3일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결정문이니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직접 한 건 아닐 거고 아마 뒤에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은경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 자복이죠. 예.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이제 그 보도된 거는 김은경의 재산이 100억에 육박한다. 네. 이게 며칠 전의 일입니다. 네. 요즘 시가로 보면. 근데 이제 주된 것이 그 주택이죠. 주택. 그리고 이제 장남하고 차남이 뭐 거기 은행에 뭐 돈이 들어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어쨌든 신고상으로는 62억입니다. 예. 그런데 김은경의 동생한테 그 시아버지의 그 기업이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재산은 현실적으로는 김은경의 동생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사실상은 김은경의 재산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돈이. 네. 그런데 여기에 기껏 한다는 말이 장례 비용을 지가 부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김은경하고 그 아들 장남이 장례 비용을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자랑 삼아서. 네. 그런데 이 돈을 빼낸 것으로 보면 이거 뭐 그거는 말 그대로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얼마나 말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거기 옆에 보면 그 빌라 강남의 2개의 주택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예. 자기 남편이 매입한 겁니다. 예.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빠는 그 덕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만든 재산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것도 재산은 또 강탈하고. 강탈한 뒤에 또 거기에 딸리는 빚 뭐 다 뺏겼으니까 집에 나라가 빚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빚상속은 포기하고. 예, 그렇죠. 아주 참 참 잔인하네요. 자,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거기 앞에 보면 네. 거기 죽었다는데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의 장례식에 왔다 가는데 네. 이 사람도 한결같이 왜 이 사람 자살하냐. 예.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골프 약속까지 있는데 예. 아니 대표님 아시다시피 골프 약속 아니 자기 부모 뭐 이럴 때 아니면은 취소를 안 한다고 그런 속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심스럽고 다음 장 보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파워 K 우먼이라고 하는 이 그 대담 프로예요. 네. 거기에 걸림돌도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남편은 걸림돌이었을까? 아니면 디딤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걸림돌이었는데 죽고 나서 디딤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아버지도 걸림돌이었는데 죽고 나서 디딤돌이 된 거고. 회사 그 다
동생 이름으로 강탈하고 디딤돌이 된 거고 그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나도 네, 모르게 그런데 표현이 된다. 예. 오른쪽에 보면 이 양반이 이제 김은경이가 보험법 전문이거든요. 네. 보험법. 그것도 자살보험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전문가구나. 예. 예,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자살보험 전문가라는 것이 하나. 그래서 여기 인터뷰 안에 보면 자살보험과 관련된 문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써놨어요. 아하, 예.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보험 전문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문제 보험 중에서 가장 큰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65세 이상의 인구와 의료비입니다. 예. 그래서 25년이 되면 그 엄청나게 늘어난다. 네. 이 비용이. 그래서 그 보험을 전문으로 하거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노령 인구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뭐 기여는 안 하는데 돈만 쓰게 되는 이 노인에 대해서 같은 표를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편과 시부 자살을 하게 됐는데 네. 자살 어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살 당했는지 자살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을의 디딤돌 요것 하면서 또 주목하는 것이 사모펀드 분쟁 해결서다. 예. 사모펀드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나게 이게 부각됐지 않습니까? 네. 옵티머스 라임 사태 뭐 등등.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네. 라임 사태를 눈 감았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전문가가 엉뚱한 식으로 방향을 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중간에 시청자분께서는 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김은경의 친정 엄마가 죽고 그거를 그 다른 분 이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네. 새어머니가 이제 새아버지 자기 친정 아버지가 그 맞이한 새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각서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다. 네, 이건 막장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 예. 네네네. 그래 각서 받고 나서 나간 다음에 비밀번호 바꿔버렸다. 예, 집에 비밀번호 바꾸고 쫓아내 버렸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새엄마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네. 그래서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 도우미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 생활하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를 알 길 없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또 네. 폭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아버지 운영하는 사업체는 김은경이 친동생 명의로 가로챘는데 네. 이걸 반박할 때 저희 집 이끌기를 할아버지도 바랬다. 이게 말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카톡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짓자면 네. 이 김은경 이 사람은 자신이 K우먼이라고 자처를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킬러우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묘하게도 문재인과 이재명이 문재인이가 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냐면 김은경이가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거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에 의해서 혁신위원장이 됐다. 네. 이 두 사람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김은경 이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많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도 없는 의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계속되는 뭐 자살 당했는지 하는 이 부분 예. 의문사. 수사 중에 자살당한 사건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김은경을 또 하는데 김은경도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데 이 전용수라고 왜 저 이재명에 대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의 말로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김은경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다. 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네. 김은경 대표님과 함께 이거는 이재명이지만 네. 이 위원장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집어치우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라. 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네. 아, 이거 무서운 김은경인데 K우먼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킬러우먼 아니냐 이렇게 김성진 교수 해석하네요. 아, 시부모 시아버지 편지 27년간 보존합니까? 아이고,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선 그 재산을 동생 이름으로 강탈을 해요? 야, 이게 네, 마치겠습니다.